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노후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영상을 통해서 주택연금의 불합리한 점 5가지를 듣게 된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주택연금 가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불나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에 가장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출금리에 있습니다. 농지연금은요, 확정금리 2% 또는 농지정책자금 변동금리 현재 2024년도 9월달 기준으로 2.6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위험부담금 0.5%를 쓰는 데 반해서 주택연금은요,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 이걸 주로 많이 쓰거든요. CD금리 3개월짜리는 쓰지 않습니다. 많이. 6개월 변동 코픽스 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플러스 연보증료 0.75% 가상금리는 0.85%거든요. 이것을 쓰기 때문에 엄청난 그 대출 이자, 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을 맞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대출이자를 매달 갚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요, 연금만 받지 이자를 내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죽을 때 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내는 이자가 차곡차곡 쌓여서 월복리 이자로 원리금에 대해서 그 워런 버핏이 말했죠. 그 복리 마술이라고요. 그 복리 마술 중에서 연복리보다 더 무서운 월복리 마술에 의해서 이자 폭탄을 맞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평생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이자도 내지 않으니까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 이자 폭탄은요, 상환해야 되는 이자 폭탄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을 반드시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은요, 확정금리인 경우 2.5% 또는 과거 정책자금금리가 1% 미만이어서 변동금리도 1.5% 내외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적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월복리 이자가 굉장히 무섭지만요, 2% 정도 초반까지는 그다지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2% 중반 넘어서서 3%, 4%, 5%, 6%, 7%가 된다면요, 이것은요, 눈덩이보다 더 큰 이자 폭탄으로 굴러오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코픽스 금리가요, 6개월 변동금리가 3.42%입니다. 가상금리 0.85%, 연보증료는 왜 뛰는지 모르겠지만 0.75% 합친다면 연 5.02% 월복리를 씁니다. 엄청난 월복리 폭탄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바로 복리 효과의 최악의 이자 부담,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내야만 합니다. 결국 뭡니까? 기대여명까지만 살더라도 5.04% 월복리 이자라면요, 기대여명까지만 살더라도 자기가 받은 돈이 만약에 10억 원이다 그러면요, 이자는 11억 원 정도가 되고요, 혹시라도 장수해서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돈이 10억 원이라면요, 어떻습니까? 이자는 20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자 폭탄을 모르고서 편하게 사니까 정말로 안타깝죠. 마치 해수욕장 바다에서요, 평온하게 수영을 즐기는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5분 뒤, 10분 뒤 해일이 몰려옵니다. 파도가 50m짜리가 몰려오는데 거기서 유유자적하게 수영을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주택연금은 농지연금처럼 금리를 확정금리로 쓰지 않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불합리한 점은요, 65세 때부터 24년간 기대여명을 살더라도 24년 전 최초 주택 가격의 71% 정도의 연금만 받는다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10억 원짜리 연금을 가입했는데요, 주택연금을 받았습니다. 기대여명까지 받았는데 7억 1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24년 동안 주택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4년 전 주택 가격보다도 7억 천이니까 71%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적은 금액을 받습니까? 만약에 35년 동안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요, 35년 전 최초 주택 가격에 그 정도 수준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로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장수를 해서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35년 동안 받는 것이 35년 전의 주택 가격보다 약간 상회할 정도, 105%그 정도밖에 못 받다 보니까 일단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너무나도 저조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주택가격의 인상 등을 너무나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생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매년 4%씩 상승한다 하더라도요, 10억 원짜리 주택은요, 100세 되는 시점, 35세가 지나면요, 35년 뒤에는 40억 원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5천만 원밖에 누계획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요, 30억 정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오른 부분은 나중에 죽게 된다면 상속인한테 준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월복리 이자 부담으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그동안 어떻습니까? 내가 10억 받았으면 20억의 이자를 내야 되니까요.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고스란히 어떻습니까? 이자로 다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상승분의 일부 조금 아니면 거의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은요.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주택가격에 대한 충분한 연금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세 번째 주택연금의 불합리한 점은요. 주택은 지방과 대도시별로 확연히 다른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일반적이죠. 하지만 주택연금은 지방이든 서울이든 주택가격 상승률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등 대도시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연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요. 상승률에 비한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주택연금에서 200만 원에 만약에 연금을 받는다. 65세 때부터. 그러면요. 200만 원 자체로는 어떻습니까? 당장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정된 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65세 때 200만 원 받는데 35년이 지나도 200만 원, 200살을 살아도 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돈 갖고 노후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된다면 아주 형편없는 연금액을 받다 보니까요. 노후 생활이 처참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65세 때 200만 원을 받더라도 90세 현재 가치는요. 200만 원이 아닌 물가 상승률 3% 가정 시에는 95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반토막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노후 생활비 충당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물가가 4% 상승한다면요. 7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갖고는요. 정말로 며칠 못 버틸 것 같습니다. 5%라고 한다면 물가가 59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야말로 껌값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면 5% 상승 시에는요. 100세 때 받는 돈은 36만 원입니다. 최초에 2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36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6분의 1,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로 토막이 났는데요. 그 돈 갖고 노후생활 가능합니까? 특히 연세가 들면 들수록 간병비하고 의료비하고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갖고는 턱도 없겠죠. 그러니까 처참한 노후생활이 기다려집니다. 주택연금. 왜 그럴까요? 확정된 고정된 연금을 평생 받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정말로 축복이 아니라 지옥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가입한 주택이 매년 가입한 주택의 가격에 매년 상승률을 고려해서 연금액을 책정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아무튼 가입자는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서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고요.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 현재 400여 편 이상 수록됐거든요. 주옥 같은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를 배우셔갖고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절세,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해서 매월 얼마 안 냅니다, 돈을. 하지만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 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 주택연금의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를 뗍니다. 이것들은 만약에 왜 떼냐면요. 이것들은 만약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게 된다면 혹시라도 주택금융공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험의 성격으로 미리 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최초 예상한 바대로 그대로 간다면은 정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뗀 돈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통 보험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만기 환급형 보장보험 같은 경우 만기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주겠죠.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주거든요.
그거랑 동일하게 이것도 보험의 성격으로 초기 보증료하고 연보증료 그 금액 수억 원 됩니다. 그 돈을요 어떻습니까? 그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최초 예상한 가격만큼 된다면은 당연히 가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돌려주지 않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초기 보증료하고 연보증료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어떻습니까? 고금리 월복리에 의해서 이자 폭탄을 또한 맞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지 말아야 되는 초기 보증료인 주택가격의 1.5%, 만약 주택가격이 15억 원이라면요 무려 2,250만 원이거든요. 이 돈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2,250만 원이 가만히 있지 않죠. 월복리로 계속 굴러가거든요. 그 다음에 연보증료 이율 0.75%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요. 10억대 초반 주택을 잡히고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연보증료, 그 다음에 초기보증료는요. 현재 이율로 계산했을 때 거의 5억 원 정도를 정말로 빌리지도 않은 돈, 갚지도 않아도 되는 돈을 억울하게 갚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면 농지연금은요. 초기 보증료가 없으며 연보증료도 유언부담금이라고 해서 0.5%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농지연금은 가입할 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농지연금은 이자도 작지만요. 어떻습니까? 농지연금 가입하고 나서 바로 경작할 수 있고 임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주택연금은 어떻습니까? 임대 못합니다. 물론 그 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없이. 그랬을 땐 더 큰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러니 절대로 임대 수입이 발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연금은 이렇게 가입자한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도 가입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제가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죠. 평안감사도 제 이름은 없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몰랐다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주택연금 가입하지 마시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공사 직원들은 주택연금을 가입할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입하지 않겠다면 문제가 많은 주택연금을 자신들은 가입하지 않고 소비자들한테만 권했으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입하겠다면요. 이러한 계산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금융인으로서는 자격상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요. 주택연금 그 관련돼서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불합리한 부분을 자기들은 알 거로 좀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댓글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연금, 그렇다면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안은 뭐냐는 것이죠. 대안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서 집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불합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주택연금 가입하지 마시고 가입했다면 당연히 해지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저 콘스탄틴 김하우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